저는 40년째 꾸준히 십자가를 손톱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렇지. 물러거라 모기야. 가장 나쁜 방법이네요. 여기다 한 번씩 바르고. 침 바르지 않는 게 어디예요. 네, 근데 지금부터는 모기 물린 거 잘 관찰하셔야겠습니다. 모기에 물리면 응급실에 실려갈 수도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는 걸까요? 모기가 뭐 진화한 건가요? 네, 특히 이제 말라리아가 문제인데 원래는 말라리아가 경기 북부 지역인데 요즘엔 서울권까지도 내려왔어요. 그런데 요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된 모기가 문제거든요. 근데 그 모기가 뭐냐 하면 중국 얼룩 날개 모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날개에 얼룩 무늬가 있는데 저렇게 이제 앉아 있으면 날개는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보통 그 모기보다 좀 더 커요, 몸집이. 살짝 더 크고 지금 보시면 알지만 약간 더 이렇게 그 뒤로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기 같은 경우에는 곤충이니까 네네 엉덩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이제 거기가 배 부분, 복부 부분이거든요. 머리, 가슴, 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부의 뒷부분을 이렇게 45도 정도 들고 있는 게 또 특징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모기가 특히 모기는 전부 다 마찬가지지만 또 야행성이잖아요. 근데 너무 더우니까 밤에 한 10시쯤 돼서 이렇게 산책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는 너무 이제 모기가 활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산책하시는 거 좀 이제 자제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이제 이 그 중국 얼룩 날개 모기의 특징이 뭐냐면 스텔스 모기라고 이 모기의 날개짓 소리가 원래 우리 웽 하고 들리잖아요. 근데 그 날개짓 소리가 안 들려요. 진짜요? 예, 우리 음력에 해당하지 않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음력에. 그래서 왜 소리는 안 났는데 일어나 보니까 한 5방 물려 있어. 그러면은 중국 얼룩 날개 모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공포인데요? 그러니까요. 소리 없이 강하네요. 네. 소리 없이. 아니 우리가 말라리아 걱정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말라리아는 먼 어떤 더운 나라 여행 갈 때 조심해야 하는 건 줄 알았는데 확실히 이제 기후가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증상이 있으면 그러면 주의해야 하는 거예요? 네, 일단 아까 말씀하신 그 일종 기생충이에요. 모기에 들어있는 그 작은 기생충이 침샘에 있다가 딱 물면서 우리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혈액으로. 그럼 얘네들이 어디로 가냐면 간으로 가요. 우리 몸의 간은 크기도 하고 조용한 장기잖아요. 네. 그래서 잠복기라고 하죠. 2주에서 몇 개월. 최대 1년까지도 숨어서 몸을 막 불리는 거죠. 그다음에 간세포를 탁 터뜨리고 다시 혈액으로 들어와서 적혈구로 이제 침입을 합니다. 이 상황이 되는 동안에 정상적인 적혈구의 그런 작용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초기 어떤 증상들, 뭐 좀 쑤시고 아프고 머리도 아플 수 있고 어지러울 수 있는 그런 비특이적인 증상이 생기다가요. 이 적혈구 안에서 막 얘네들이 또 막 증식을 하겠죠. 근데 이 기생충 종류에 따라 어떤 기생충은 하루 만에 증식하고 어떤 건 3일 만에 증식하는데 빵 터트리고 나오는데 이 나오는 순간에 아주 극심한 말라리아에 전형적인 40도 이상의 고열을 이제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3일에 한 번 열이 나는 패턴의 모기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화면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열이 나는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은 적혈구 안에서 이렇게 많아질 때 터지기 직전에 막 오한이 나겠죠. 그다음에 우리 혈액 안으로 수없이 많은 기생충들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면역 반응이 난리가 나겠죠. 엄청난 고열이 생기고 그다음에 특징적으로 얘네들이 또 다시 다른 적혈구로 들어가게 되면 열이 저절로 떨어져요. 열이 떨어지면 당연히 땀이 나면서 굉장히 피곤해지겠죠. 그래서 사실 고열이 나는데 저절로 열이 떨어지는 질환은 말라리아밖에 없어서요. 이렇게 약간 감기 기운인데 막 열이 나요. 근데 저절로 떨어졌어요. 이런 경우 말라리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병원에서 꼭 검사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여름에는 모기 때문에 말라리아를 생각하면서 저런 증상이 나오면 말라리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뭐 잠복기 있으면 가을에도 여름에 물린 모기에 내가 가을이나 겨울에도 증상이 그것도 나올 굉장히 수 있다는 중요합니다. 말씀인 그래서 우리가 그 헌혈할 때도 네. 말라리아 검사를 또 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저렇게 되면 빈혈, 그다음에 이 적혈구 쓰레기가 그 담즙으로 나오기 때문에 황달도 굉장히 많이 생기면서 단 우리나라는 왜 외국에 여행 갈 때 아주 치명적인 그런 매일 열이 나는 게 아니라 3일에 한 번 나는 열이기 때문에 빨리 캐치해서 적절히 조치를 하면 그렇게 치사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네, 잘 기억해 두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모기가 많아진 거예요? 네, 매년 70만 명 이상이 모기로 인해서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숫자가 많잖아요. 네, 이렇게 모기가 대단히 치명적이고 위험한데요. 이것 역시도 왜 이렇게 더우냐, 왜 이렇게 모기가 많냐, 전부 다 지구 온난화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지구가 지금 계속 기온이 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지구의 기온이 1도씩 오를 때마다 모기 유충들이 더 번식을 한 10% 정도
정도 더 잘할 수가 있게 돼요. 모기 성장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됩니다. 모기 유충의 성장 속도가. 그러다 보니까 모기가 점점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모기가 물 웅덩이에서 그 유충들이 알에서 깨어나서 자라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물 웅덩이 자체가 요즘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 이제 쳐서 지났는데도 한 낮에는 뭐 30도씨 이상, 32도, 3도씨 이렇게 온도를 유지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유충들이 정말 신나게 그 안에서 잘 자라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 매년 70만 명이 전 세계 70만 명이란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 정도면 뭐 인류와 모기 전면전 한번 선포해서 제대로 70만 명 이상입니다. 자료에 따라서 100만 명까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식중독 관련된 소식이었는데요. 침수 식품으로 인해서 식중독 위험이 커졌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침수차처럼 물에 한번 잠겼던 식품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식품보관법을 얘기할 때 채소들은 진짜 씻지 않고 집에서도 보관해야 되는 게 물이랑 닿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워낙 태풍이라든지 비가 내려도 마치 열대지방처럼 갑자기 폭우가 내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그 이제 시장에 내놓았다가 미처 거둬들이지 못했는데 물에 잠겨버리거나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침수가 한 번 된 식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쉽게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기온 자체가 높은 데다가 그러면 물까지 공급이 됐잖아요. 수분과 온도가 맞으면 더구나 이제 그 기본적으로 한 35도씨, 6도씨 이 정도에서 세균이 정말 잘 번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중독 세균들이 너무나 잘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침수가 됐던 식품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아니 근데 이게 저희가 장 보러 가서 이거 침수된 거예요? 이건 침수된 거예요? 뭐 이렇게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이제 집에 가져와가지고 일단 좀 더 익혀 먹으면 되지 않을까요? 물에 좀 이렇게 데치고도. 과일을요? 네. 채소 과일을 익혀주세요. 채소가 저도 샐러드를 많이 먹어가지고. 뭐지 어떻게 돼야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진짜 두 분 말씀에 공감이 되는데요. 일단 이제 침수된 식품들을 나중에 이제 말려서 닦아놓으면은 겉은 이제 말라있지만 안에는 수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그냥 육안으로 사실 알아보기는 어려운 점은 있고요. 이제 그건 양심을 이제 믿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품이 시장에는 이제 안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 우리가 이제 생채소를 안 먹을 수는 없죠. 생채소가 또 건강에 좋잖아요. 근데 이런 생채소를 드시기 전에 전 처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일단 깨끗하게 씻으셔야 되는데 무조건 담금 세척을 하셔야 됩니다. 한 5분 내지 10분 정도 담궜다가 씻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추를 바로 흐르는 물에 막 씻으면서 깨끗하게 씻는 줄 아시는데 꼭 담금 세척을 하셨다가 3번 이상 헹구어서 충분히 헹구어서 조리를 이제 하셔야 되겠고요. 또 이제 씻은 채소를 그냥 상온에다 두시면 안 돼요. 금세 세균이 번식합니다. 생각보다 여기에서 식중독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씻어놓은 채소는 바로 드시거나 냉장 보관을 이제 하셔야 되겠고요. 또 이제 그 되도록이면 70도씨 이상에서 2분 이상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익혀서 조리하시게 되면 훨씬 더 안전하게 드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진짜 중요한 좀 손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네. 세균이 이렇게 손을 좋아한다고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저희가 이게 세균 측정을 해보면은 항상 변기가 제일 깨끗해요. 그리고 손이 제일 더럽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워낙에 뭔가를 많이 만지고 다니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이 세균의 90% 이상은 우리가 물로 잘 씻기만 해도 씻겨 나갑니다. 근데 이제 식중독 세균 중에서 정말 또 무서운 게 포도상구균이라는 건데 말 그대로 포도 모양으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겼거든요. 황색 포도상구균인데 황색 포도상구균 이거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요 세균 같은 경우에는 뭐 피부에도 존재하고 어디에나 이제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세균의 이제 그 최적 온도는 한 35도에서 40도씨 사이, 35도씨에서 6도씨 부근에서 가장 생장을 또 활발하게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포도상구균 같은 경우에는 더 무서운 게,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제 끓이잖아요. 아까도 익혀서 드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은 어느 정도 세균은 다 이제 살균이 됩니다. 하지만 황색 포도상구균은 독소가 그대로 남아서 또 식중독을 일으키거든요. 끓여도 안 되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